다른 위원장님 마음대로 해석을 하셔서 그럼 말씀하시는 위원장인 건, 제가 말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박성재 장관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얘기해요? 동의하지 마시라고요. 법무부 장관님,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죠?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헌법수 의지가 없다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죠. 기억하시죠? 예. 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죄를 물어야 되죠. 다만 현직 대통령 기간에는 내란이나 외환 등 군가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형사소추를 잠시 미루는 거죠. 그렇게 임기를 알고 마치면 법률 위반 같은 경우는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자, 대통령 기록물법상 김건희 여사는 면책 사유가 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법상 죄를 물을 수 없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어떤 부분이 죄가 네.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대체적으로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 영부인이 민간인이라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민간인 신분인데 왜 검사들이 출장 뷔페 나가듯이 조사를 나가죠? 다른 민간인에도 이런 수사를 합니까? 민간인이지만 신분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 그런데 때문에 민간인이라면서요. 공직자가 아니라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경호 아, 대통령 부인은 신분증 뺏기고 핸드폰 반납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까? 검사들이?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이 핸드폰 반납하고 신분증 뺏기고 김건희 여사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지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과한 거 아닙니까? 못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사과를 한 내용에 본인이 원칙을 어겼다는 부분에 그게 뭐냐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에 불러서 조사했어야 했는데 출장 뷔페 나갔기 때문에 사과한 겁니다. 왜 사과했는지도 모르세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에서요.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디올 명품백을 받은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청탁금지법에 보면 배우자의 이런 뇌물성 선물에 대해서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란 법조항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팀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말 없으면 수사 중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요? 그렇게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건 너무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뭘 너무합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면서요. 그 말씀을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을 다른 위원장님 마음대로 해석을 하셔서 그럼 말씀하시는 위원장인 건, 제가 말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지 박성재 장관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제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얘기해요? 동의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장관님. 전달 안 하셔도 들립니다. 장경태 의원 조용하시고. 장관님. 아니, 제가 아까 물을 때 대통령도 법적의 예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인지했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정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랬더니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해요. 법정형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법정형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법정형을 적용해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수사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뭐라 겁니다. 했습니까? 전제로
김건희 여사가 디올 명품백을 받은 것을 인지한 것이 지난해 11월인데 아직까지 그것을 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조항에 적용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저렇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수사 중이란 말밖에 뭘 더 하겠습니까? 대통령 처벌받아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그걸 제가 신모 원료 차원에서 그렇게 그냥 얘기한 겁니다. 아셨어요? 근데 위원장의 해석이죠. 당의 제 해석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참 이상한 말씀드린 겁니다. 분이시네요. 동의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마시라고. 누가 동의하라고 강요했습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장경태 의원하고 끝나고 얘기하세요, 두 분이. 제 의견에 동의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장관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법무부 장관이 참 뻣뻣하시네요. 그렇게 대단한 부처 장관입니까? 참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을 그렇게 토달고 그래서 본인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 사람 장관 맞나요? 정신 수준이 너무 어린아이 같네요. 오냐오냐 키운 티가 나네요. 3년형으로 해결이 될까요? 30년으로 올려야 나라가 깨끗해질 듯. 정청래 의원님은 항상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반했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 듯이 폭발할 수 있는 섹터 그 기회가 왔습니다. 투자의 공식 중 이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꽃은 대통령 선거다. 그 이유는 정부를 집권하면서 예산안을 직접 꾸리기 때문인데요. 집권당이 행하는 정책은 집권 당시 엄청난 지원과 투자를 받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가 미친 듯이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세계 경제를 쥐흔드는 경제대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대선 정책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의 엄청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고 있는 공약과 해리스가 밀고 있는 공약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한쪽에 베팅하는 건 위험 요소가 크겠죠. 따라서 트럼프, 해리스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동시에 밀고 있는 교집합에 투자를 한다면 11월 그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과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명확하고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저점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 들어가신다면 더욱더 엄청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요.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최대 수익을 노리실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